요즘 들어서 돈이 활발하게 돌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비단 해당하는 이야기인지 얼마나 돈이 유통되지 않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돈이 제대로 안 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얼마나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 그 설을 앞두고 좀 돈이 잘 돌아야 네. 아마 풍족한 그 설을 맞이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돈이 돌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 안 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경제 활력 지표는 통화 승수와 그다음에 통화 유통속도, 그중에서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익숙한 개념이 통화 유통속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통화 유통속도를 볼 때 최근에 한국이 그 WDB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이제 PD께서 보여주신 자막을 잘 보겠습니다. 유통속도가 위기 직후에는 0.696 해서 한국의 유통속도가 0.70 밑으로 떨어진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때도 센세이션한 소식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2011년에는 0.73까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07년에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경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데거든요. 그러나 그 위에 다시 떨어져서 작년 3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0.70 밑으로 떨어져서 0.698 정도. 지금은 아마 다시 한국에서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으면은 추정해 보면 한 0.696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딥 상태. 네. 국자의 그 가운데 낮은 점에 해당되는 딥 상태가 두 개 떨어져서 유통속도가 WDB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경제 지표를 좀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로 인해서 돈이 잘 도는지 안 도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요즘 많이 나오는 네. 이 통화 승수, 통화 유통 속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통화 승수를 말씀드리면 통화 승수는 광의의 통화. 우리가 이제 통화 지표에서는 M1 통화, 그 다음에 총통화, M2, 광의 통화, M3 정도 하는데요. 지금은 리얼머니, 준화폐가 많기 때문에 M1, M2보다는 M3와 같은 이 광의 통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평장 정도를 이제 통칭하는 그 광의 통화를 보는 통화로 나눈 수치가 바로 통화승수다 해서 한군에서 창구에서 첫 돈이 나왔을 때 이게 얼만큼 신용이 팽출될 것인가 하는 그거를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통화승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원통화 많이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화폐 발행액과 지급준비액을 같이 통칭한 거다. 그래서 주 내용은 화폐 발행액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책을 다 읽어보면 번원통화할 때 항상 영어로 high value money 해가지고 고성능 화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신앙방책의 근간이 되는 발전소의 발전원, 전력의 발전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통화 유통 속도는 바로 돈이 돌아가는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적으로 와닿기는 통화 승수보다는 통화 유통 속도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경제 활력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통화 유통 속도로 볼 때 금융위기 직후로 현재 통화 유통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게 통화 유통 속도는 체감 경계 또 하나의 단적인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체감 경기가 왜 안 좋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시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소비라든가 투자 이런 것이 안 하는 것이 지금 경제 활력 지표가 떨어지는 요인이지 않냐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눈이 맞습니다. 체감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자산시장이 침체되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부동산이 침체되는 것이 역시 돈이 안 돌아가는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이렇게 경기가 돌아야 돈이 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좀 풍족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어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통화유통속도라든가 통화승수 같은 경제 활력 지표가 더블디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다시 현금 보유 상황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편에서 현금 보유 상황이 높고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의 CMA, MF 같은 특히 은행 부분은 사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CMA라든가 MF 같은 증권사에 단기 부동화되는 자금이 많이 늘어난 것이 지금 경제 활력 지표가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돈이 안 도는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인지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국가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네. 경제 활력 지표가 이게 떨어지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유럽 위기가 발생했던 피그스 국가들, 네. 남유럽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가 최근에 경제가 좀 위기에서 벗어날 조짐이보다 보니까 피그스 국가 중에서는 아일랜드를 뺀 나머지 국가에는 그렇게 경제 활력 지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위기를 겪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경제 활력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이런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유통속도라든가 이런 걸 국제 비교해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계 국가들이 경제 활력 지표가 좋다는 것은 단적으로 보면 부동산과 증시가 좋은 측면, 세계가 되겠죠. 이런 부동산의 호조를 보이는 것이 바로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단적인 보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1로 떨어지긴 했지만 민간 소비라든가 특히 기업의 설비 투자가 기여도가 한 5% 이상 증가를 보면 역시 오바 대통령이라든가 버냉키 회장이 특히 버냉키 회장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 사이드와 실물 사이드 간의 어떤 연계를 강화시키는 움직임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면 제조업이 호조다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는 독일과 일본도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는 것이 결국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력 산업이 지금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한국은 어떠냐 하면 세 가지 외톨이 현상이다. 트리플 외톨이 현상이다 하는 것이 한국의 지금 경제 활력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안 좋죠. 증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속도라든가 승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유럽 국가와 함께 떨어지다 보니까 트리플 외톨이 현상 이런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요소가 없습니다. 경제 활력까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통화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국민들을 좀 생각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통화유통속도라든가 통화승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보통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경시경제학에서는 리퀴드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 함정이 이렇게 처해 있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되고 양적으로 정책을 취해서 효과가 반감된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효과가 없다 하면 증시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돈을 뿌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그때도 유동성 함정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취했느냐 하면 자, 우리가 가뭄 시절에 시골의 펌프에서 보면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근데 마중물을 사실상 정상적으로서 마중물 넣을 때는 이제 물이 나오다가 위기 때에는 돈맥경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마중물을 많이 넣어야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마중물을 많이 넣어야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입니다는 유동성 함정에 처해서 금리도 이렇게 효과가 반감되고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반감되긴 합니다는 그래도 가뭄 시절에는 물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마중물을 많이 넣습니다. 그 마중물이 뭐냐. 금리를 한 단계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너 단계씩 빅스텝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발권력 동원해서 마중물을 진짜 확 많이 넣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 세계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경제 활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유동성 함정에 처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 자, 돈이 효과가 없다 하면 국민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이건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저기서 이제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는 이게 우리가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비상대책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이제 부작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맥 경화할 때는 마중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동성 함정이 처했다 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돈 풀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경제가 활력이 떨어진 것이 오랫동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대외 여건이 좋을 때 가장 탄력 있게 반응했던 우리 국가, 우리나라가 지금 트리플 외톨이 현상이다. 세 가지 외톨이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상 없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금통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돈이 돌지 않으면 우리 경기가 더 빨리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네, 일단 이제 경제 활력 지표가 올라가야 네. 차기 정부에서 좋은 정책들 많이 구상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이 사실상 레스폰스, 반응에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에 보면 사회적 자본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캐피탈리즘, 저희들이 이제 사실 그 요새 경제 민주화라 표현하는 것이 원래는 자본주의, 독일식 자본주의에서 소셜 캐피탈리즘의 일환이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가장 기본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아마 박 당선인께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바로 경제 활력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신뢰부터 확보해야 된다. 베이직 정책 시그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해야 무슨 활력이고 뭐고 이렇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유동성 함정에 처해서 금리 인하 효과, 돈이 푸는 효과가 반감된 건 누구든 다 압니다. 그러냐, 자,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마중물을 많이 넣는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좀 돈 좀 풀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대책이 차기 정부에는 취득세 감면 이런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 올려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경제 활력이 빨리 증가한 데는 역시 정책 당국자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지난번에 4,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0.1%인데도 불구하고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가 높아지는 상태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경제 활력 지표가 이렇게 좋고 기업의 설비투가 증가한 데는 바로 5% 트위스트 정책. 이게 굉장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도 금융과 실무 간에 소위 다이카토마에서 이분법 경제가 네. 요걸 디스다이카토마이즈 연계를 하려면 네. 한국판 5% 트위스트 정책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경제가 어려우면 금통위원회가 정책 여러분이 그만큼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걸 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그 대책이 꼭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독 한국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